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증시가 대폭락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싶다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6월까지는 미친 듯이 올라갈 만한 조기 대선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많이들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알다시피 지금 아마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뉴욕 증시가 보면은 이게 갭으로 밀리니까 밀리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갭 하나가 지금 거의 6%씩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금 갭 하나에 지금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6% 밀어버렸고요. 금요일 저녁에도 6%가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희망을 싸그리 박살내는 게 뭐다? 지금 나스닥의 선물 지수를 보면요. 이미 지금 선물 지수도 말도 안 되는 이 꼬라 받고 있는 상태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여파가 좀 전달되는 그런 모습인데 왜 뉴욕 증시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게 참 웃겨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목요일 금요일 이때 지금 박살이 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갔다가 박살내 버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뭐 때문이다. 자,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발표합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9일에는 상호관세 밝힐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기도 없을 거고요. 조정도 없을 거다. 예정대로 발효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증시가 꼬라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밌는 건 증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를 치면서 그냥 예상했던 부분이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사람들이 시위까지 지금 벌이니까 이게 지금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핸즈 오프라고 해가지고 손을 떼라고 할 만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골프를 치면서 당연히 예상했던 거고 이거는 건강한 아픔이다. 아름다운 아픔이다. 그래서 버텨라. 경제혁 말고 버텨라. 이것만 버티면은 미국은 더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 버티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개구리를 삶아 끓인다 하더라도 끓는 물에 점차 온도를 좀 높여서 살살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여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갔다가 그냥 너 바로 죽어라 하는 수준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다. 특히나 이제 아까 했다시피 60만 명 그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시위에다가 플러스 이번에는 이제 머스크 CEO랑도 굉장히 사이가 많이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자기는 무관세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은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굽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차트상 봤을 때 아마 이번 주에 이제 15,0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이런 반등점 그러니까 전고를 뚫고 반등점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12,000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정말 크게 가준다고 하면은 다시 얼마 10,000포인트까지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었고요. 보다시피 추세를 그래도 잘 지켜줬는데 추세 무너뜨리고 또 갭으로 밀고 그나마 지금 2,400포인트 지켜야 될 코스피 지수 역시도 갭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지금 외국인 매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기관도 사주고 있고요. 개인도 사주고 있어요. 안 사는 건 누구다?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 제끼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코스피 월봉을 봤을 때는 그나마 희망상이기도 하고 이제 다 왔죠. 2200포인트를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전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2200포인트 밀어버리면은 미국이 작년 주가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거의 지금 몇 년,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서 뭐 5년 전 그 주가다라고 하지 2000포인트 밑으로 밀어버리면요. 언제입니까? 그냥 10년, 13년 전 기업 가치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증시가. 그러니까 사실 이 아래로는 절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200포인트를 밀어버린 시점부터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 한번 지켜보면서 반등 나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에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말도 안 되게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을 사들일까를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한다,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에는 충분하다는 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한가 종목들 다들 그냥 대충 보면 이 기업들이 다 어떤 기업인지 알 거예요. 바로 이제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 개인들 경제는 난 모르겠고, 경제 따윈 뭐 어떻게든 아무 상관없고, 뭐다? 나는 주가 폭락하든지 말든지 정치주를 사겠다. 그러니까 정치주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나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기 대선 관련 수혜주를 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뭐 때문이다? 이제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이 났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법에 따르면은 이제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해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간의 타임 스케줄을 봤을 때는 6월 3일이 사실 기정사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사실 언제 결정난다? 바로 이제 내일 열리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이 상정하고 이제 바로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내일 뭐 아마 이거 누구나 다 이제 아는 사실이라 생각하지만 속보 붙여서 나오겠죠. 6월 3일 조기 대선 결정, 조기 대선 확정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기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이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대선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됩니다. 대선주들이 참 그냥 쉬워요. 자, 보면 알겠지만 대선주가 어떻게 간다? 인맥주랑 정책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맥주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대학 동문이라든지 고향 출신 학교 동문, 아니면 고향 출신 선후배, 아니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뭐 이런 친인척,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 엮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맥주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이게 그다음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예를 들면 뭐 어디 무슨 대선 캠프에서 같이 뭐 함께 했었다, 뭐 어디 언제 뭐 어쨌든 함께 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학연, 지연이기 때문에 엮이는 거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사람이 과거부터 밀었던 정책이라든지 뭐 과거부터 이야기했던 뭐 어쨌든 아니면 뭐 갑자기 새롭게 이제 대선을 이제 진입을 하면서 내거는 공약들, 이런 것들이 정책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원래 제대로 된 대선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대선에 대한 테마주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인다? 자, 원래 인맥주가 먼저 급등을 해요. 왜? 대선이 원래 5년을 사이클로 둔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한 2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을 때쯤부터 뭐가 움직이냐고 하면요, 인맥주가 미리 움직여요. 인맥주가 미리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맥주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인맥주가 조정을 주고 정책주들이 급등하면서 인맥주들이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맥주라는 건 완전히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인맥주다라고 사실 보면 좋아요. 인맥주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사실 첫 번째 전제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예를 들면 강태공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수혜를 받을 거다. 왜?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친구가 운영하는 이런 종합 상사에서 이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약 체결,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다 정부가 진행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친인척이 이런 운영하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다라고 해서 인맥주가 움직여요. 근데 알다시피 이건 뭡니까? 이건 그대로 그냥 불법입니다. 불법.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잘못된 행동이에요. 내 친구니까, 내 엄마니까, 내 동생이니까 나라 돈을 가지고서 이걸 합법적인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만큼 제대로 된 이런 우리가 여러 개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 하나하나 다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선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시된 상태로서 내 친구니까 이거 해, 내 엄마 아빠니까, 내 사촌이니까, 내 후배니까 뭐 이거 해.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친인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에 친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사실 뭐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정말 사람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알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도 진짜 같은 대학 동기여도 원수지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같은 친구여도 굉장히 사이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가 무조건적으로 이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다? 인맥주란 건 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인맥주를 엄청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선 당선되고 난다라고 하면 인맥주가 올라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인맥주를 먼저 올려놓고 인맥주를 죽인 다음에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뭐예요? 이게 대선 수회가 끝났나라고 생각할 때쯤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강태공 인맥주에서 강태공 정책주로 넘어가는 거죠. 정책이란 건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밀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 수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움직임은 뭐다? 인맥주가 먼저 움직이고 정책주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제가 인맥주를 사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인맥주를 사면 안 돼요. 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남은 게 1년 1개월 27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 6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7일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이 거래일로 쳤을 때 우리가 공휴일 빼고 뭐 이런 것들 뺐을 때는 남은 거래일 수가 41일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비트코인처럼 급등락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맥주 먼저 다 헤쳐먹고 정책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30%라는 상한가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상승폭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맥주를 헤쳐먹고 정책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여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시간적인 제약이 주가를 올라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인맥주까지 해먹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게 뭐다? 정책주라는 거예요, 정책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유라테크 이야기할 때도 이때 뭐예요? 세종시 이전 관련되는 수혜주라고 해서 유라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11일 전부터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뭔가 세종시 이전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활 날아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급등했던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은 대선 관련 수혜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뭐다? 저출산 정책 강화 기대 관련되는 수혜주와 일자리 관련되는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에 보면은 저출산 일자리, 그래서 이런 급락장 하든 말든 상한가 찍은 종목들은 일자리와 출산, 조기 대선 관련 수혜주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저출산과 일자리를 보는 게 전 맞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건 누가 되든지 앞으로 뭐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모든 후보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공약이 뭐다? 저출산과 일자리다라고 매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2,300만 유튜버가 한국에 대한 경고를 해요. 뭐라고 하냐? 2060년이면 이제 한국 사실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인구학적이라든지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붕괴를 할 것이다. 근데 이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왜?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가장 근본적, 여기서 핵심은 사실 뭐냐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출산율이 받쳐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요, 여성 한 명당 약 2.1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특히 서울만 본다라고 하면요, 0.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문제가 뭐다? 이제 연금 같은 시스템만 예로 든다 하더라도 연금 시스템이 작동하려면요, 최소한 은퇴자 한 명당 두세 명의 노동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2060년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동자 한 명에 노인 한 명이 아니라 노인이 몇 명? 수명은 붙는다는 거예요. 5-6명씩 달라 붙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일할 인구도 없고 이제 노인은 일을 안 할 것이고 이 일해야 될 인구 같은 경우는 이 노인만 먹여 살리다가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도 심한 수준이에요. 특히나 이거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 저출산 문제로 헌혈자도 역대 최저라고 해요. 사실 헌혈자가 왜 문제가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피를 수혈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사건 사고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피를 수혈해야겠죠. 근데 이 피를 수혈해야 될 인구가 젊은 인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혈 가능한 나이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지금 뭐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서 20대 이하는 보다시피 그나마 20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수준이란 거죠. 60세가 넘어가면 사실 50세가 넘어가면 거의 헌혈 안 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안 한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들이 다 뭐 어디로 넘어가요? 다 이제 5, 60대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 이제 헌혈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헌혈해줘야 될 인구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수술하는데 굉장히 이건 역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파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저출산과 일자리는 밀 수밖에 없어요. 왜? 저출산, 결국에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건데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뭐 때문에? 애초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고요. 먹고 산다 하더라도 애까지 키우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일자리는 함께 움직인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6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저출산과 일자리를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관련 수주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개만 좀 소개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비스토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비스토스. 그래서 보다시피 하방 추세 때 돌파하고 잘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다른 저출산이랑은 좀 다릅니다. 보통의 저출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우리 육아용품이라든지 육아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요. 유아용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출산을 하게 되면은 뭐 애기 장난감이나 옷이라든지 기저귀 뭐 이런 것들, 의류 이런 것들 많이 살 거다 하면서 유아용품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비스토스는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비스토스는 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보다시피 뭐예요? 정부가 과거에도 소아 분만 뭐 해갖고 이제 집중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의료의 영역이죠. 그래서 미혼 남녀 절반 이상 출산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태아와 산모를 위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부각되는 게 비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로 좀 엮인다 보면 좋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AI 의료로도 엮이면서 머스크 반사익 수혜주로도 엮였던 게 비스토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